문재인 정부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시절에 교육을 잘못 받아서 때문이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20대, 특히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교육 문제를 꼽았습니다. 자신은 유신 시절 이전에 민주주의 교육을 정확히 받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을 받은 지금의 20대에게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됐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아닌 20대들이 받은 교육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듯한 발언에 당장 야당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른바 멍청이라는 뜻이냐며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했고,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국개론, 국민 개돼지 발언을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청년 혐오에 설 최고위원이 동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젊은 세대를 겨냥해 지적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의식, 사고에서 교육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 환경과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모든 책임은 자신을 포함해 열악한 교육 환경을 만든 여야 정치권과 기성세대에게 있고 상처가 된 분들이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저 기자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도 뭔 소린지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 무슨 교육이 잘못됐다는 건지 일단 민주당 서른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20대 남성들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보수 정권에서. 일단 20대 남성들의 반응들은 대충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소위 말해 지금 민주당에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그 촛불 집회에 20대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었죠. 아, 전폭적이었잖아요. 예, 그 이유가 정유라의 부모 잘 둔 것도 능력이라는 그 말에 엄청 분노를 하고 뭐 대학생들도 많이 나갔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댓글에서 이제 교육 잘 못 받아서 내가 민주당을 찍었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배워서 민주당 찍었다. 뭐 이런 반응을 그런 반응들을 내놓는 거죠. 근데 이제 서른 의원의 경우에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이고 사선 의원입니다. 제가 봤더니 53년생이에요. 그러면 60대 중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20대 나이를 둔 막내 자녀는 있을 수 있는 나이죠. 저 정도면은 뭐 늦게 봤다면. 만약에 늦둥이가 있었다면. 늦둥이 아니면 조카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20대들이 얼마나 불안한 세대인지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왜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90년대 출생이니까 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그 초중고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겠느냐.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세대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앞서 왜 그럼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지금 20대의 지지율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른바 최근에. 이영자 현상. 거기서 꾸준히 내려왔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최근 몇 주 동안에 급락을 한 거예요. 특히 남성 쪽, 20대 남성 청년 쪽에서. 그래서 이유로 원인을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인터넷 검열 강화시킨 거, HTTPS를 이제 규제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가부에서 아이돌 외모, 여성 아이돌들의 뭐 외모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뭐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심하니 뭐 이런 좀 규제를 방송 해야 지침을 냈죠. 그런 거에 대한 반발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20대 남성들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사선 중진 의원 입에서는 과거 그야말로 적폐 정권 때 교육받은 사람들이라 그렇다라고 하면서 전 정권 탓만 한 거죠. 저는 이게 실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인식 자체가 좀 그렇다. 유시민 그 이사장도 뭐 그러네요. 예. 네, 남자 20대 그 그렇죠. 뭐 여자보다 불리한 환경이다. 게임이나 게임하고 축구나 보고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20대 남자들은 잘 그러니까 경쟁에서 밀리는 게 마치 게임 해야 되고 축구 봐야 되는 그 성향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는 것처럼 여성들한테 밀리는 거다. 개인 탓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 것이 지금 20대가 갖고 있는 고민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우리 잘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지지율 좋은데 왜 유독 당신네들만 요 세대만 이러냐 이거 못 배워서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린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20대 남성층에서 유독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멍청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20대 네티즌들은. 그리고 이제 뭐 홍익표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15일 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방공교육을 받아서 20대가 유독 보수적이다. 뭐 이런 또 그 평을 내놨어요. 근데 방공교육은 20대 현재 20대 남성들이 10대 때 교육만 받았을까요? 오히려 방공교육으로 따지면 저희 세대가 더 강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방공교육이 아니라 지금 20대들 그러니까 2000년대에 북한이 핵실험들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는 천안함 폭침이니 영편도 포격이니 또 금강산 관광 갔던 그 박완저 씨를 피격했지.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목함 지뢰 사건부터 해서 북한의 공격과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리고 지금 20대, 30대에게 북한은 그냥 좀 표현이 거치지만 거지 나라라고 기억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못 살면서 그런데 그것을 그런 현상을 보고 나름 판단한 거는 왜 교육 탓을 하는 건지 그런 것이 그런 인식이 잘못된 인식에서 정책을 펼치면 20대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 보수 정권 시절의 교육, 이른바 독재 정권 하의 교육, 반공 교육으로 따지면 이수희 변호사님 또래들이 오히려 독재 정권 시절에 교육받았기 때문에 제가 70년생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못 배운 교육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11.6대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50이었고요. 군사 정권 계속 겪었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60 항쟁이 있었고 뭐 그러면서 5.18 청문회라든가 그런 걸 봐왔죠. 그래서 저는 좀 역사의 그 큰 격변기들을 어린 나이지만 봐오면서 뭐 사회 변화라든가 어떤 뭐 진보적인 사고와 보수적인 사고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그런 교육 그런 시절에 교육받은 이 세대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았던 세대 아닙니까?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20대에 대해서 그 사회학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50인데요. 제 친구들이 이제 좀 아이를 일찍 낳은 결혼을 좀 20대 한 친구들은 20대 아이들이 있는 거죠, 자녀들이. 근데 이 어느 중상층 이상의 자녀들은 20대들이 어찌 보면 좀 그 철딱선이 없다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꼰대적인 진짜 이 기성권에서 봤을 때는 좀 자유롭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직업을 원하고 어떤 때 보면은 좀 근거 없는 이런 그 꿈을 꾸는 것도 같고 그렇지만 지금 20대들이 갖고 있는 주관 중에 아주 뚜렷한 것이 정의에 대한 거, 또 본인에 대해 또 사회적으로 부당한 거 이런 것도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중상층 이상일 때고 그 아래에 그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친구들은 우선은 이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고시를 통해서 신분 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계층이 사다리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우선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상담 같은 걸 해보면은 기본이 3천 이상의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한 10년을 갚아야 돼요. 그러게요. 그리고 나서 또 취업하는 것도 우선 바늘구멍이죠. 그것도 공정하지 않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공공기관 같은 데 나오면.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지금 60대 어르신들,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동산 그 앙등기가 있었어요. 시가가 들쭉날쭉했지만 그 시점만 잘 잡으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던 세대예요.
아니면은 착실히 돈 모았으면은 네, 네. 집 한 채는 갖고 있을 수 있는. 지금 20대는 그게 불가능하단 그렇죠. 말이죠. 뭐 이게 불가능은 정의롭지 아니지만 못하다, 어렵다는 불의하다라는 거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나 여기를 바로잡아야 되는 열망은 그 어떤 세대보다 지금 20대들이 그게 결코 덜하지 않을 텐데 그렇죠. 잘 배우질 못하고 교육을 못 받아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폄하를 하는 거는 그건 20대들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드네요. 너 탓이다가 되는 그렇죠. 것도 네가 또 하나 있고요. 잘못했다, 네가 교육을 잘못 받았다 너가 그러면 생각을 잘못하는 거야, 뭐 이런 거니까. 그러게요. 예. 네. 이렇게 뭐 자꾸 가지치러 들면 안 되는데 요즘은 여야가 서로 자살골 놓기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피곤한 거는 네, 국민들 국민입니다. 입장에서 좀 피곤하죠. 예, 예. 자, 이번에는 그럼 자유한국당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이틀 남았는데 3위라고 생각됐던 김진태 후보가 2위라고 여겨졌던 오세훈 후보를 오히려 더 앞섰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이게 이제 갤럽의 여론조사, 예, 리얼미터는 예.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네. 지금 글쎄 지금 오늘도 당 안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설마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아마 오차범위 아닐 겁니다. 네네. 두 후보가.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교안 후보의 경우에 60%대는 지금 꾸준하게 다른 네. 여론조사에서도 꾸준히 나오는 것 같고요. 김진태, 오세훈 두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여론조사 일반 네. 여론조사 결과가 또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대 때 반영이 될 텐데 만일 정말 오세훈 후보가 저렇게 3위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한 15%대 네. 득표를 통해서라고 했을 때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국민들이 보겠죠. 전당대회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만 모이는 당원들과 여론조사 결과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인 25%의 국민들이 그 중에서 누구를 뽑는가는 선택의 문제고 자유의 문제지만 이 탄핵을 부정하고 극우로 가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김진태 후보가 개혁 보수를 주창하고 있는 오세훈을 이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어디로 가는지는 불보듯 이제 뻔한 거죠.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은 트럼프 현상, 뭐 김진태 후보에 예.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이 후보가 내세운 거는 미국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먼저라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도 말을 못했지만 뭐 멕시코에서 월경하고 이런 사람들에 예. 대해서 불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진태 후보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지금.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걸 뭐 트럼프 현상하고 같이 볼 거는 좀 아닌 예. 것 같고 저러다가 자유한국당이 계속 고립이 된다라고 네. 했을 때 한국 정치의 보수가 어디로 가느냐는 예. 근본적인 문제 제기랑 고민이 같이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도 보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중도 보수는 다시 또 자유한국당을 떠나야만 하나? 뭐 이제 이런 화두로 이제 이어질 것 같아서 예. 한번 봤는데 뭐 오늘도 여론조사 계속되고 있고 이제 전당대회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뭐 결과 좀 지켜보죠 뭐. 예. 자, 이것도 주말 내내 또 떠들었던 거라 이거 100마디 필요 없고 먼저 저희가 이 녹취록 한번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서는 다시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려주세요. 진작에 찍었어야지. 안돼. 아이고. 라 준이야. 얘들아. 네 아빠 말하네. 나 근데 너무 황당해서. 나가. 아니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왜냐면은. 왜 애가 저기 있는 거 보는데 근데 애가 단 거 먹는 거 얘기가 아니잖아. 밥 먹기 전에 먹는 걸 보라는 거 아니야. 밥 먹기 전에 먹는 거. 어디서 들고 왔어? 밖에서 들고 왔어. 내가 밥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그랬어. Jonah, you heard too, right? I keep on telling him not to eat before dinner. You heard, right? The jelly. 그거 계속 얘기했어. 그 지도 알아. 근데 먹고 싶으니까 그거는 먹지 말라고 자기가 옆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끝나고 먹으라는 거야. 끝나고. 근데 그거 다 부신 건 뭐야 이거?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아니. 네가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아유 좀 불편하네요 듣기가 좀 그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좀 너무나 많이 이제 번졌고 미국의 CNN 방송이 또 저걸 또 보도를 했더군요. 예, 미국 방송에까지 대한항공 일가의 저 고성과 저 이 폭력성. 자, 이게 국민적 분노니 뭔지를 떠나서 이건 기본적으로 개인사 아닙니까? 가정 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남편이 그러니까 예. 조현아 부사장의 남편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예. 이제 영상까지 공개가 된 건데 이거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조현아 부사장하고 남편은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 예, 알려져 예. 있죠.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 사람이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하. 근데 그 지금 그 부사장의 남편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양육권에 있어서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재산 분할이라든가 재산 분할이라는 거는 뭐 파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와 상관없이 비율이 정해지는 거고 돈을 얼마나 네. 벌었느냐에 따지는 거니까 뭐 위자료 많아봐야 뭐 몇 천만 원 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 의미 없고 아하. 저거는 양육권 다툼인데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조현아 부사장 엄마죠. 예. 엄마의 그 양육 태도와 예. 기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는 내가 키워야겠다. 애가 귀를 막고 있고 쌍둥이 겁에 질려 아들이라고 있고, 그러죠. 예, 그렇게 예. 돼 있죠. 근데 저걸 보면서 전 댓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처음으로 재벌가 애가 불쌍해 보이긴 내가 더 네네. 행복하게 느껴지는 건 처음 느꼈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좋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저런 동영상 공개가 이혼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판단으로 공개를 하는 건가요, 대중에? 아마 그 남편은 대한항공이 한진기업이 예. 굴제 재벌 기업이잖아요. 재벌이니까, 예, 예. 대기업이잖아요. 거기 또 그 거대 로펌이 지금 소송을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느끼는 어떤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뭐 돈의 위력이라 그럴까요? 네. 뭐 명성의 위력에 그래서 아이를 생각했을 때는 나는 그러면 여론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글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는 있는 거고 저런 그 영상은 분명히 다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을 제출이 겁니다. 되는 거죠? 예. 재판부에서도 보는 거고. 예. 그런데 불안할 수밖에 없죠. 대기업의 그 상대로 해서 거기에 네. 딸과 지금 이혼 소송 중이면 뭐 그 남편도 지방에서는 제법 내놓으라 하는 집 그 자제라고는 예. 하지만 저는 뭐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론을 좀 등에 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 과정에서 쟁점은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아니라 양육권 다툼이군요. 양육권 다툼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다툼에서 나온 남편 측이 아예 공개적으로 제시한 동영상이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기 아이를 보면은 지금 영어를 영어로 하죠. 지금 영어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저기 뭐 얘기로는 하와이에서 원정 그 출산을 유명했던 그 원정 받았었죠. 출산했던 예. 그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애를 외국에 데려다 놓고 거처를 알리지 않으면서 못 만나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속된 말로 아이를 빼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아마 남편 입장에서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예. 뭐 국민들이 언제까지 대한항공 일가의 이런 그 개인 사정까지 이렇게 다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 정신 건강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게 나오면서. 근데 또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돈만 있으면 뭐하냐, 내가 행복하다 이런 또 그러는 생각하는 또 안도감도 또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